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747 기장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실제로 행해진 사악한 주술, 연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익은 자신의 저서 성호사설에 연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연매라는 괴이한 짓이 있는데 이는 나쁜 행동을 하는 자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남의 집 어린애를 도둑해다가 고의적으로 굶기면서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인다. 아주 가끔씩 맛있는 음식을 조금씩 주어 먹이면서 그 아이는 살이 쏙 빠지고 바짝 말라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른다. 이러므로 먹을 것만 보면 빨리 끌어당겨서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대나무통에다 맛있는 음식을 넣어놓고 아이를 꿰어서 대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심히 굶주린 아이는 이 음식을 먹기 위해 발버둥치면서 대통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 이때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순식간에 찔러 죽인다. 아이를 찔러 죽인 후에는 아이의 혼이 대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주둥이를 꼭 막는다. 그런 다음 그 대통을 가지고 부잣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으로 아이의 귀신을 유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병이 생기도록 한다. 이 아이의 귀신이 침범함에 따라 모두 머리도 앓고 배도 앓고 고통에 시달린다. 그 모든 병자들이 낫게 해달라고 애원한 다음에는 다시 아이의 귀신을 대통 속으로 유인하여 앓는 머리와 배를 낫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대가로 받은 돈과 곡식은 자기의 이익으로 만든다. 대자귀 혹은 세탄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귀신은 어린아이가 병에 걸리거나 아사, 유산 등으로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생기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어린아이를 유괴하여 굶주리게 만든 후에 대나무통으로 유인하여 아이를 죽이면 대나무통 안에는 강한 원한과 징후를 가진 태자귀가 만들어지고 이 대나무통이 연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 연매를 가지고 부잣집을 돌아다니며 주술을 걸어 사람들을 질병에 시달리게 하고 치료를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혹은 주술을 걸겠다고 협박을 하여 돈이나 음식을 뜯어내고 다시 대나무통으로 태자귀를 불러들이는 행위를 실제로 많이 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연매를 가장 사악한 주술로 취급하여 이 같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자를 엄벌했다는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도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옆나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연매를 최악의 주술로 간주하여 금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잔인한 주술법이었죠. 이렇게 연매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것 외에 무당들은 자신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아이를 죽여 태자귀 연매를 만들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대나무통에 아이의 원혼을 가둬두고 점을 칠 때 불러내어 신점을 치게 하는 것이죠. 태자귀가 들어온 무당은 아이처럼 말하고 신점을 치며 이 귀신은 영유아의 혼령인 만큼 변덕이 심하고 진지함이 없어 단골 앞에서 소란을 떠는 경우도 많은 데다가 무책임하게 틀린 점괘를 알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이기 때문에 무당이나 단골이나 그러려니 한다고 하죠. 그래도 잘만 달래면 인간의 요구를 잘 들어준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태자귀를 모시는 영험한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사기꾼이란 소문이 돌아 경찰서장이 그 무당을 잡아다가 자신의 근황과 미래를 물으니 그 무당이 아기 목소리로 숨겨둔 첩 하나 때문에 관직에서 쫓겨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서장은 무당이 거짓말을 한다며 급히 경찰서에서 쫓아냈는데 그날 밤 그 무당의 집에 경찰서장이 찾아와 자신이 첩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빌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모든 태자귀가 이렇게 연매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태자귀의 영역이 컸기 때문에 이를 만들려고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빈번했던 것이죠.
귀신도 무섭지만 제일 무서운 건 역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